안녕하세요. 오늘은 키우기 쉬운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는 후레뉴라는 다육이고요. 워낙 유명한 다육이라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후레뉴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예전만큼은 그렇게 이 유통이 많이 되는 다육이는 아닙니다. 아마 다육이의 그 유행이 약간은 지나쳐 가서 그럴 수도 있고, 구매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농장에서도 이 후레뉴를 많이 농사를 짓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는 흔한 다육이가 아니라 구하기가 힘든 다육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쁜 군생으로 구입하기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후레뉴는 가지고 있으면 있을 만큼 참 예뻐지는 그런 다육이고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이렇게 회색빛 톤으로 살짝 핑크빛이 감도는 정도에서 단풍이 든다 그러면 2년 후부터는 진한 핑크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아주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예전에는 이렇게 사두 정도만 돼도 한 7, 8만 원이 될 정도로 가격이 아주 높았던 그런 다육이지만 지금은 한 3, 4만 원, 적게는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줘야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 그렇게 빠른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키울 때 약간 지루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인 종류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끝이 동글동글하면서 통통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화려한 맛은 없습니다. 화려한 맛은 없지만 천천히 성장을 하면서 핑크빛으로 전체적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얼굴을 본다 그러면 아마 이 후레뉴를 키우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고 잎꽂이를 통해서 번식도 하고 적심도 가능합니다. 이 씨앗을 받아가지고 발화를 통해서 번식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잎꽂이나 적심을 통해서 번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어릴 때 생장점을 없애가지고 이 새로운 자구를 만들어내서 번식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충해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고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지만 초기에 이 분갈이를 하면서 뿌리를 많이 손댔다 그러면 바로 물을 주면 무름병이 또 잘 오는 초기에 무름병이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고 나서는 일주일이나 2주 정도는 완전하게 굶긴 다음에 물을 주는 게 좋고요. 이 봄에 분갈이를 하면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물을 주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참았다가 물을 주는 게 이 모든 다육이를 건강하게 새로운 뿌리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을 주는 게 다육이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후레뉴 참 재밌는 다육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 그러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우기 쉬운 다육이는 을려심입니다. 이 을려심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꽂이도 아주 잘 되고 번식도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줄기가 길게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가지고 새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는 게 좋은데 자연 군생을 좋아한다 그러면 늘어지는 성격 아니면 이렇게 곧게 올라가는 긴 줄기를 만들면서 키워도 참 예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의 위치에 따라서 줄기가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화분을 돌려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게 좋고요. 이 을려심은 웃자람이 아주 강한 그런 품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살이 좋은 곳에서 키워야지 음지 같은 데서 키운다 그러면 줄기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못난이로 키울 가능성이 높은 다육이긴 하지만 생명력이 워낙 강하고 번식도 강하기 때문에 아마 초보분들이 다육이라는 식물을 접하기에 아주 가장 최상의 품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을려심 가격은 몇천 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이렇게 군생일 경우는 만 원 정도는 줘야 되겠죠. 이 전체적으로 핑크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고요. 중간중간에 공중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의 80% 이상은 뿌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을려심 같은 경우 공중뿌리가 나온다 그러면 새 뿌리를 받아 가지고 아니면 새에 심어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을려심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1년에서 2년 사이에 해주면 충분하고요. 물을 워낙 좋아하는 다육이지만 웃자람이 아주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기 때문에 물은
경우는 잎이 말랑말랑, 이 끝부분이 말랑말랑해질 때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웃자람 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염자입니다. 꽃피는 염자도 있고 일반 염자도 있습니다. 염자금도 있지만 대부분 염자 같은 경우는 그늘에서도 워낙 잘 자라는 그런 품종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자 같은 경우는 소형에서 대형까지 아주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 염자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추운 곳에서 키우면 스스로 줄기를 고사시켜 가지고 앙상한 줄기만 남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자는 너무 추운 곳에서 키우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칼라 염자의 종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자의 특징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잎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염자로 구입해서 키우면 되고요. 이 염자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 가끔 염자를 키우다 보면 잎 표면에 하얀색 이물질이 생기면서 잎이 말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흰 손깍지벌레나 아니면 곰팡이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살충제와 살균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쳐주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앙상한 줄기만 남는다라는 것, 아마 공기의 흐름이 좋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키울 때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 염자 같은 경우는 잎꽂이로 번식을 하거나 줄기를 잘라 가지고 삽목을 하거나 생장점에서 올라와서 꽃대를 제거를 하고 나서 발생하는 생장점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자구가 나오면서 번식을 하거나 세 종류로 번식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번식이 잘 되는 그런 품종이기도 하고 성장이 워낙 빠른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달귀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집에서 관엽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 거름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염자 같은 경우는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100% 상토에 심어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강한 직광보다는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운 베란다보다는 거실에 놓고 키워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닭에 비해 웃자람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웃자람이 너무 못나서 버려야 될 정도 아니면 시선에서 벗어날 정도로 못나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염자를 한번 키워보는 것도 아마 다육이의 특징을 알아가는 데서 가장 좋은 최적의 또 다육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염자는 다육이라기보다는 관엽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가끔 이 온도차가 낮은 곳에서 키우다 보면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꽃대를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염자 같은 경우는 꽃을 보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온이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화분에 영양분이 어느 정도 가득 차 있어야지만 염자 같은 경우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운다 그러면 기온차를 많이 내거나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그런 용토를 사용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염자 같은 경우도 물을 줄 때는 잎의 안쪽 부분을 만지기보다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잎을 만져가지고 말랑말랑 거릴 때 물을 주면 거의 실패 확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봄부터 번식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격가지에 나오는 그런 염자 줄기를 잘라가지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말린 다음에 상토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뿌리가 한 2-3주면 충분히 내리기 때문에 번식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구미무라는 다육인데요. 요즘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미무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정열적으로 단풍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 지금 단풍이 가장 화려하게 단풍이 든 모습이 아니고 여기서 더 진한 붉은빛 얼굴로 단풍이 들어가니까 거의 레티지아급 정도의 단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구미무 같은 경우는 번식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 요즘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적심을 통해서 군생을 만들어 가지고 키우면 꽃다발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꽃대가 이 생장점에서 나오는 방울홍낭금처럼 생장점에서 나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생장점을 제거를
생장점을 제거를 하게 돼서 결국은 자연군생으로 만들기가 아주 용이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다육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처음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화원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화원에서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나 정도는 키운다 그러면 나중에 희소성이 있는 그런 다육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잎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질리지 않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아마 키우다 보면 다육이가 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다육이보다는 이렇게 키우기도 쉽고 질리지도 않는 그런 다육이, 그리고 저렴한 다육이 위주로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다육이의 매력을 정말 듬뿍 다육이의 매력을 느끼면서 취미생활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4가지 다육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워낙 키우기가 쉽고 대중화가 된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다육이의 이름도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육이를 접할 때 어려운 다육이보다는 쉬운 다육이 위주로 구입을 해서 키운다 그러면 아마 다육이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육이가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우다 보면 다육이만큼 변화도 많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집에서 많은 식물을 키우고 있지만 다육이만큼 애정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식물이 다 예쁘다라는 것은 아마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월이 곧 옵니다. 3월이 오면 예쁜 식물들 키우면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